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최인은의 광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작품 굉장히 어려운 작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편이잖아. 또 이 소설을 정말 마음 먹고 읽어보자 라고 할 때는 잘 읽혀지지 않는,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소설 맞습니다. 중간중간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많이 나열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사고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전반적인 설명, 항상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고 나서, 왜냐면 좀 긴 작품이거든요. 근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얘는 장편이라 줄거리 빼고 특징을 좀 서술을 할 거예요. 이제 작품마다 알고 있지 얘들아? 어떤 작품은 줄거리가 중요한 게 있고 어떤 작품은 핵심이 중요한 게 있고, 얘는 이제 핵심, 특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읽을 때 어려웠을 것 같은 그 지문을 제가 봐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작품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항상 전쟁 소설 하면 이데올로기가 나오거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근본적인 것도 결국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달라.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알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표방을 하는 거죠. 개개인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능력껏 알아서 벌어서 자유롭게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이 있다면, 이념이라면, 북한 같은 경우의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잖아. 다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갖자.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죠. 사회적인 함께하는 이런 삶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양쪽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주장은 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주인공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줄거리를 대충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명준이라는 인물이 나올 건데, 대학교를 다니는 모습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대학을, 물론 이제 첫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이 배가 뭔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 배에서 이제 회상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회상을 하면 제일 처음 대학생일 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한에서의 대학생의 모습인데, 남한에서 얘가 정말 나만의 이데올로기를 본인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제 무언가 더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펼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월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이 당시는 조금 더 심했을 당시죠. 그런 이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월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탄압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치, 그리고 탄압,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탄압, 이런 것들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살짝 나만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같은 말이죠. 예, 실망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자유라고 하지만 너무나 방탕한 이 자유 속에서 막 불평등은 너무나, 사실 자본주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던 차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자꾸만 압박을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월북을 하게 되고 북한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선택을 했지만, 그럼 북한 이데올로기는 좀 달라라고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같이 벌고 같이 해서 이걸 똑같이 분배하자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알잖아 얘들아. 한 가정에, 예를 들어줄게. 한 가정에 4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4가족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사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허상이더라. 맞지 않아. 이게 실질이 적용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와중에 함께 다 같이라는 사회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는 부재하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전쟁의 포로가 돼.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의 포로가 돼요. 여기 부분 여기 써드릴까요? 전쟁의 포로가 되고요. 포로가 돼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로 그때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남한 측과 북한 측에서 같이 합의를 본 게 있어. 그 합의가 뭐냐면 포로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보내주자. 어차피 너희 포로 우리 포로 다 포로들이 있으니까 남한을 원하면 남한에 보내주고 북한을 원하면 북한에 보내주자라는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사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가고 싶겠지. 왜냐면 그게 곧 우리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가고 싶으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한 측이, 한 번은 북한 측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포로들은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준도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죠. 남한 측에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북한 측에서 한참 얘기하고 들었지만 명준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죠. 중립국.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딴 나라 가면 뭐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중립국 이렇게 몇 번 양쪽 어디에도 무조건 나는 중립국이라고 선택을 하는 대사가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제3국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국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인도입니다. 거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설득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중립국으로 보내는 그 배 타고르라고 하는 배를 얘가 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배에서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에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온 것인데 본인이 중립국을 가게 됐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한 정확한 해답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명준이가. 왜냐면 명준이가 이러니까 또 이 중에 명준이라는 학생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건 과연 답이겠느냐.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 얼마나 또 잘 살 수 있겠어. 그치요?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갈매기 2마리가 막 계속 자기를 따르는 것 같고 쫓아다니는 것 같고 처음에 뭐야 감시 왜 자꾸만 나를 쳐다보고 이런 느낌을 갖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었던 자기의 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환상 같은 거에 젖으면서 그래 결국은 나는 실패한 삶이다. 이 삶은 다시 중립국을 간다라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들을 따라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 투신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결국 자살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우선 제가 결국 자살을 하죠. 자, 이거는 이거고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줄거리이자 대략적인 줄거리이자 특징인데 제가 각각의 부분에다가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잘 써볼게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남한 사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거지. 명준이가 느낀, 근데 이게 워낙 장편이다 보니까 요약한 거야. 명준이가 느끼는 남한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방탕한 자유이더라.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고 너무나 멋대로 사는 삶 자체가 사회를 위기의식에 빠뜨리기도 만들고 이런 자유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 반면 이쪽에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 같은 것은 없더라. 그러니까 둘 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이 방탕한 자유가 있는 대신에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그렇죠. 매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명준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건 거야. 결국은 양쪽 다 옳지 않더라.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도 문제고 너무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한데 묶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신의 삶만 우선시하고 이기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펼친다면 모두가 다 각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사실은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결과론이기도 해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더라. 이것도 또한 잘 사는 사회의 모습은 아니더라. 반면에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상황만 계속 강조하는 이 모습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 똑같이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념일 뿐이고요. 이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즉 이 이념이 과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아니더라. 그건 결국 허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핵심 쓰고 갈게요.
이 소설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개인적인 이러한 삶을 강조하는 이런 나만의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를 밀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사회주의적인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공표하듯 사는 삶의 모습을 광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옳지 못하다가 이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개인주의적인 삶, 사회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는 각각의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둘 다 결국 이 둘의 이데올로기, 이념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심지어는 서로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한테까지 이것을 주입을 시키면서 강요를 하잖아. 이거를 선택해 혹은 이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고 남한에서 북한에서 강요하는 삶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또한 옳은 것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소설입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관념적이죠. 네, 맞습니다. 관념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징을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 광장이 이제 수능이 나오게 된다면 이 특징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아,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구나. 이쪽도 저쪽도 원치 않는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읽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관념적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듣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지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 건데 페이지로 보시면 39페이지 중략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래쪽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40페이지까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거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필기는 여러분들 다 됐지? 못했어도 따라와서 했지? 못했어도 원본 드릴 거니까 그거 하시고요. 저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쪽만 지울까요? 자, 지우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에서 상징하고자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념적이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필기를 하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중략 아래를 읽을 겁니다. 중립국 단호하죠. 단호하고 이 대사 하나밖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요 중립국을 선택을 할 건데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런 말하고 싶지도 않아. 명준은 지금 지금 명준이 심정이에요. 지금 긍정적인 심정이 아니니까. 자, 중립국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양쪽 다 남한 북한을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인데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이게 지금 남한 측의 설득이거든요. 남한 측에서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이 사회, 이 나라는 당신 자체인 거야.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이 영유해 가고 있는 이 몸이 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버릴 수가 있겠어. 이 나라는 당신의 몸과 같은 존재인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종기,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나라 전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이건 좀 그렇다. 그쵸? 아니 지식인은 무식한 사람 10명과 맞바꿀 정도야? 그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명준이가 지식인이다 보니까 그 지식인적인 면에 호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지만 명준의 어떤 지성적인 측면에 의존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명준이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지금 설득하는 자죠.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여기서 말하는 낯선 땅은 중립국, 왜냐면 얘가 중립국을 얘기했으니까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꼬드기려고 하는 거라고 아니 그냥 마음이 가서 그래. 동생처럼 이런 의미로.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그러니까 힘써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옆에 화살표 있으니까 써놓으세요. 남한 측의 설득이에요. 그랬더니 중립국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저는
중립국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말할 것이다. 자, EBS에서 한 말 잠깐 보고 가겠습니까? EBS에서 이 중립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의 중립국인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재건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낯선 공간, 맞죠?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니 중립국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죠. 물론 결국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선택하는 이 순간에는 양쪽의 이념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긴 하지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고민하던 이가 바로 명준인데 선택한 기대의 공간이죠. 이쪽을 가는 것이 더 나을 거야 라고 기대한 공간이지만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그러하죠. 설득자는 손에 들고 있던 연필꽂이를 테이블로 툭 치면서 이렇게 이런 거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다보고, 미군인 거 보니까 남한 측 맞죠?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표현,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 책상 앞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명준이죠,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자, 여기서의 웃음은 명준의 심리를, EBS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득자의 회유를 거절해낸 것에 대한 명준의 심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다양한 심리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웃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의 웃음은 아닐 것이고요. 거기 가로 있으니까 잠깐만 설득해서, 회유와 설득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명확한 답변을 하고 나오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난 너희들한테 넘어가지 않아. 난 너희들의 그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알아.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것에 굴복하거나 넘어가지 않았어에 대한 통쾌함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은 다른 의미로 자기 자신 얼마나 서글플 것이야. 그쵸? 통쾌하다고 해서 막 행복해서 통쾌함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인데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지요.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떠나야 되는 심정이 이 통쾌함하고 좀 다르게 좋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허탈한 느낌? 좀 자조적인 웃음, 이런 웃음을 또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설득해야 되나? 내가 너무나 그런 거 있잖아. 막 다 버리고 나서의 뭔가 허탈한 느낌.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성향의 웃음일 것이다. 그런 웃음을 웃으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에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 속상해서 하는 웃음일 경우 그냥 미친 듯이 웃어댈 때 있어요. 나 이런 웃음 몇 번 웃어봤는데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런 웃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다고 해서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이야 라고 명준이가 얘기해. 자, 여기서부터 바다는 너무 넓은 물이지요. 두 번째, 사람이 마시기는요 한 사발의 물일 뿐이야. 그렇죠. 실제로 사람이 마신다면 한 사발의 물을 마실 뿐이지 받아줄게 라고 해서 그거 다 마실 수 있어요? 어차피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줄게 하면 뭐해? 다 갖지 못할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만큼을 줄 건데 라고 하는 큰 이상을 주면 뭐예요? 내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건 결국 한 사발의 물밖에 되지 않는데, 이만큼을 주겠다고 그들이 꼬드기고 회유한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사람이 마시는 건 한 사발의 물인데,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요. 권력자들, 이런 우리네 사람들을 꼬드기고 회유하면서 이만큼을 줄게, 걱정하지 마, 남한을 선택해봐, 북한을 선택해봐, 너는 이걸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주지도 못할 거고, 그거 받아봤자 의미가 없거든. 이상적인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준다는 것도 허황된 것이고 이런 뜻이야. 여기 어려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뒤에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이지요. 왜? 가질 수 없는 거죠. 바다를 어떻게 가져서 마실 것이야. 그러니 그래? 이만큼을 줘? 와, 좋아라. 나 저걸 받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 좋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철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명준은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얘들아, 일반적으로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쪽을 선택하는 철없는 우리네 군중들이 있잖아.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그걸 비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걸 받겠다고 하는 것도 철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바다와 한 잔의 물, 바다하고요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요,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골짜기라든가 일반적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눈물이라든가 땀이라든가 피 하나 더 있습니까? 피라든가 이런 단어를 보건대 부정적인 표현의 단어들이고요. 즉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맞지 않는 괴리 혹은 이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바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잖아.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은 이상일 뿐이에요. 실제 현실은 그러지 않거든, 얘들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괴리 속에서 느껴지는 심적인 고통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관념적인 서술이 많아서 어려운 소설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 부분이 나온다면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누가? 이들이. 우리가. 명준이 본인은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준다니까 덥석하고 이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걸 생각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 즉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지식인으로서 어떤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이쪽에다 제가 쓸게요. 과학을 믿었던 게 아니고 마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 다시 한번 제가 써봐요. 과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잖아. 사실 마술은 사실이 아니죠. 꾸며낸 거짓이고 허황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지만 마술은 허황된 이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연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술, 허황된 이상, 과학, 객관적인 사실, 현실 이쪽에다가 굳이 얘기하자면 쓸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뭐하고 연결하냐를 묻진 않겠지만 이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과학을 믿었어야 되는데 마술을 믿었던 거죠. 허황된 이념에 속고 그쪽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요. 자, EBS에서 뭐라 그랬냐면 귀가 솔깃한 말로 명준을 꾀려는 설득자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 마술사의 말을 믿었던 거지.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인물이요. 자신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꼬드겨내는 거예요. 꼬드겨서 군중들이 우르르 어리석은 군중들이 있어야 자신들의 권력이 세워지는 거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잘 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거나 이제 나중에는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꼬일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아래차리고 항구를 돌아보니까 바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구라는 표현을 쓴 건데 처음에는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이 있을 거야, 마술 같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자의 꿰매 빠져서 갔지만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거기다 한번 쓰실래요?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허황된 그러한 이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항구 쪽, 바다 쪽, 뭐야 나 지금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라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이미, 즉 권력자들은 이미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상 주겠다고 하는 건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바다가 올 일은 없어요. 항구를 차지해버렸잖아. 그리고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요, 그들은 감옥에 가둘 거예요. 난파자들, 지식인들,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깨달은 지식인들을 가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압하고 그들을 이제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왠 줄 알아? 맨 마지막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 권력자의 입장에서의 못된 균이야 얘들아.
균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 같은 것은 퍼지고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그래, 요즘 우리가 좀 바이러스 하니까 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 현실 갑자기 떠오르는데, 못된 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못된 균이라고 하는 비유는 권력자들 입장에서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진실이 알려지면 안 돼요. 겨우 어리석은 군중들을 설득해서 허황된 바다를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마술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낌새를 지식인들이 좀 알아차렸네. 빨리 걔네들 눈을 가리고 얘네들이 퍼뜨리지 않게 해야 돼. 진실을 알리지 않게 해야지요. 그들 입장에서는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결국은 못된 균일 겁니다. 그래서 못된 균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써두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 얘들아? EBS에서 했던 말은 모두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체크하면서 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잘 봐두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상과 현실 속에서 잘못된 판단, 이데올로기로 그들이 막 꼬여내는 것은 결국은 이상을 주겠다는 거지만 그 이상은 현실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이나 명준이 본인도 또한 그렇게 살았음을 반성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관념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유적인 거 제가 다 정리를 잘 해놨고 스스로 잘 해놨대.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제가 열심히 잘 정리해놨고 설명드렸지만, 자, 필기 채 못한 학생은 그 원본 보고 필기 정확히 하고 한 번쯤은 여기를 더 읽으면서 정확하게 기억할 것. 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광장이 나올 때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명준이가 회상을 하는 사복자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채꼴 모양의 그 부채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그 부분이 있기도 해. 잘 나오는 부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도 있지만 만약 그 부분과 함께 어느 한 일부분은 EBS 부분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이 부분일 수도 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꼭 봐두시면 됩니다. 이 광장이라는 소설은 기출되기에 좋은 작품이에요. 유력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거 맞지? 열심히 하셨고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